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원입니다. 이번에는 재테크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 요즘 이제 기농이 많잖아요. 기농해서 여러 가지 또 농사를 짓고 또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싶다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 과연 농지원부를 어떻게 신청하고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때론 농지원부가 과연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검토해 본 결과 농업의 경영하는 데 있어서 농지원부는 보다는 농업인 그 경영체 등록이 문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경영체 등록에 관계되는 것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원부 등록에 관해서 살펴보면은요, 농지원부 등록을 하려면 일단 1000해발 이상이면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 302평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농지원부 등록하려면 등기를 완료하고 그리고 경작 가능한 시점에 농지원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농지가 등록하려면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같이 겨울에는 농사 짓고 있는 걸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나중에 농사를 어떻게 어느 정도 짓고 난 다음에 그런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된다. 어디에 신청해야 된다고요? 바로 관할 동사무소, 면사무소. 요즘은 동사무소는 안 하고 뭐 주민자치센터로 그러는데 하여튼 관할동과 면사무소에 신청해야 된다. 근데 구청은 아니다. 라고 써보면 되고 그 다음 신분증은 지참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해지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논이 있으면 내가 이 논을 샀다면 전임자가 이 논에 대해서 어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지된 상태에서 신청해 들어간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 해지는 전화도 가능하다. 여기는 어디로 하냐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해야 된다. 이같이 농지원부는 각종 동사무소, 면사무소 하지만 이 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해야 된다라고 별개의 조직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뭐 주말 농장을 이렇게 뭐 지어본 역사가 있는데 뭐 작년에도 지어봤는데 이와 같이 하려면 뭐 이렇게 하다 여러 가지 혜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을 보려면 뭐냐면 보려면 농업에 관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 쉽게 말해서 농업의 융자는 대출이나 보조금이나 각종 비료를 사거나 또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농지원부만 있으면 됐지만 요즘은 농지원부만 있으면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이 뭐냐면 바로 농업에 관한 융자나 보조금 등을 받으려면 신규 농업경영체, 즉 농업인이어야 된다. 제가 여기서 법인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어떤 기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각종 비료나 농기구, 면세율 등등 받으려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된다. 뭐를 등록해야 되냐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된다. 그럼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이어야 된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1000해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이어야 되고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1번은 1000해발 이상은 여러 가지 뭐 증명이 쉽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직접 농원을 갖고 있거나 임대차를 해서 하면 되는데 요 두 개에 관계되는 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한 대로 1000해배 이상은 똑같고요. 농지에 660평방미터, 660평방미터면 한 200평 되잖아요. 그죠? 200평의 땅에 채소나 과실, 화훼 작물을 지배. 이와 같이 뭐 200평이 이렇게 지른다면 어떤 자기가 먹고 남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120만 원 되려면 최소한 농지 200평 이상의 채소나 과실, 화훼작물 재배를 한다. 그러니까 채소나 과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한번 심으면 오래 가는 거 있잖아요. 뭐 감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땅콩이라든지 고구마 이와 같은 경우는 뭐 또 참깨, 들깨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 가지는 오래 가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한번 심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 또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뭐 과수원이다. 과수원은 되겠죠. 그렇죠? 과수원은 뭐 여러 가지 약도 쳐야 되고 또 풀도 매줘야 되니까 각종 과수원은 가능하다. 근데 일반 아까 말한 건 한 번 심으면 오래 가는 건 안 된다면 되고 또 하나 그러면 만약에 620m 안 되면 100m 정도 갖고 있다면 바로 고정신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하는 경우 100평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비닐하우스 이렇게 지어놓고 입구에 나의 뭐 놀이터 좀 이렇게 창고 형식 쓰고 해놨고 나머지만 농사 지었다. 근데 이것이 농사 짓는 면적이 딱 100평이어야 되는데 이까지 포함해서 100평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반드시 또 이 현황 항차 들어오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뭐 120만 원인지 90일 이상 정리 힘드니까 이와 같이 요 세 가지를 충족하면 등록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다 신청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각종 지원이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아니다. 근데 동사무소는 아닌데 뭐 어떻게 신청하냐? 바로 여기는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답니다. 근데 반드시 뭐를 구비서로 해야 되냐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또 여기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해야 할 게 뭐냐면 자격농지 내가 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나는 논이 없지만 임차를 쓴다면 아까 말한 임차에 관계된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를 해야 된다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격이든 임차든 반드시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 미리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경영체로서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럼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양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경영체 등록 신청서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주소 쓰고 등등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농작물 재배 보조금 신청 이거는 뭐 신청 안 해요. 지금 이 농경체 경영체를 신청하려니까 뭐 자격 임차 이렇게 요거 보고 작성하면 되는데 크게는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아까 말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정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명은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입니다. 뭐 보면 몇 동 몇 호에 얼마 있다. 근데 확인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농지 소재지에 있는 통장이나 동장 또는 뭐 통장하면 되겠죠. 그죠? 면장에 하면 이장이 주로 많이 하겠죠. 이장과 통장에 만약에 이장 통장이 빠져서 못 받았다면 바로 이웃 농지 소재지 이웃 주민 두 사람의 어떤 동의를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 하면 바로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각종 농업에 또 조합원으로 등록 가능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구도 또 사게 살 수 있고 또 조합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농지원분이 이게 농지원분은 경쟁체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농지원분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경영체로 등록할 건가 그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고요. 또 뭐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아까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건이 갖춰져를 잘 살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시면 저희 해움 컨설팅 연구소로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를 하시면 또 친절히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농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또 살펴보고 또 내가 요건에 맞춰주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